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이발소와 미장원의 다른 점과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 그리고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발소는 머리카락을 깎아주거나 염색, 면도해주는 장소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남탕의 부대 시설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주로 남성 중 노년이 이용하고 미용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발소는 보통 이용원, 이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장원은 용모와 두발, 외모 등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단정해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집으로 미용실, 피부 미용실, 머리방, 머리나라, 헤어숍, 헤어사롱으로 불립니다. 1895년 고종 32년 때 단발령으로 남성들의 머리 모양에는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지만 여자들의 비녀로 쪽진 머리는 좀 더 오랫동안 옛 모습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일본 등지에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머리 모양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미장원이 생겨났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사 오엽주씨가 화신백화점에서 미장원을 개업한 이래 곳곳에서 미장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같은 미장원의 발생과 확산에는 당시의 신여성들이 선도적 구실을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 단발이 유행하고 1930년대 후반에는 파마 머리가 유행하자 미장원의 숫자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유행의 물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요. 미장원도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53년 158개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의 미장원 숫자가 1959년에는 122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이발소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여성 생활의 안정과 사회 참여도 증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 모양만을 주안점으로 삼던 미장원이 차차 얼굴, 피부, 손톱, 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화장도 미장원의 중요한 일로 등장하여 특히 혼인할 신부를 대상으로 한 신부화장 전문 미장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1988년 12월 당시에 등록된 전국의 미장원 총수는 43,500개였던 것이 2018년 말 현재 약 11만 개로 늘어났고 업소의 명칭도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성주읍에도 미장원이 띄엄띄엄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40~50년씩 한 연세든 미용소의 노포는 문을 닫거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 대를 잇는 미장원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미장원은 미용실, 피부 미용실, 머리방, 머리나라, 헤어숍, 헤어사롱으로 불리고요. 미장원은 파마, 염색, 커터,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외모를 가꾸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파마와 화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미장원과 남성을 상대로 커트와 면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이발소를 구분해서 운영했습니다. 미장원과 이발소는 운영 형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발소는 앞으로 엎드려 머리를 감는 것과는 달리 미장원은 지금같이 뒤로 누워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 머리를 감겨줍니다. 이는 여성이 얼굴에 화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장원의 경우 파마와 염색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동네 친목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미장원 주인은 자연스레 마당발이 되기도 했고요. 한때는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볼펜으로 귀를 뚫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장원과 이발소를 구분하지 않고 미용실이 대중화되어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던 남성도 자연스레 미용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1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번화가에 위치한 이름 있는 미용실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을 안 하고 가도 받아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마나 염색하는 동안에는 오래 대기해야 하므로 빠른 이용과 편의를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나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저렴한 미용실에서는 샴푸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가발, 속눈썹, 코털, 겨드랑털, 마사지, 메이크업, 네일 아트, 발톱 손질 등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미장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랫동안 머리를 만지며 빗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공포심을 느끼는 듯합니다. 특히 전동식 바리깡은 자동시에 굉음을 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울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만 전문적으로 받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대부분 미용사는 입담이 좋아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뉴스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한 것이 친목 장소가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손님의 머리를 바쁘게 손질하면서도 입이 쉬지 않는 미용사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말 거는 미용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손님도 있어 미용사들이 손님의 성향을 보고 적당히 맞춰주는 추세랍니다. 손님과 주인이 직접 접촉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가장 취약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폐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관리는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에 직결되는 일이어서 미용실은 생활 필수 시설인데다가 비대면 서비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사 대부분이 손님들의 마스크를 안 벗기고 귀에 연결된 끈만 살짝 들어서 옆머리를 치기 때문에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하게 헤어 관리를 받습니다. 또 미용실이 원래 잘 문을 닫는 업종이 아니기도 합니다. 아무리 변두리에 있어도 미용실에 오는 손님은 늘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해주던 미용사가 아니면 새로운 미용실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설명해야 하고 친분도 다시 쌓아야 해서 머리에 하다 사고 친 것이 아니면 가던 미용실을 쭉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업입니다. 이는 손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몫의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미용업입니다. 파마나 머리카락 자르기와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일 미용업이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 손질과 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장과 분장 미용업입니다. 얼굴과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미용업은 가목부터 마목까지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용실이 머리카락과 수염만 한정되고 눈썹은 불가능한 대신 일반 미용실은 수염 깎기는 불가능하고 머리카락과 눈썹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눈썹 시술에 약물을 사용하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썹 왁싱은 약물을 사용하므로 불법입니다. 왁싱은 털을 녹여 약하게 할 만큼 독한 약을 쓰는데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대형 미용 체인들이 서비스적인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미용실의 경우 개인 미용실에 비해 최신 헤어스타일도 자주 추천해 줍니다. 미용실은 본래 면허증을 가진 개인만 열 수 있었지만 2016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기업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충청북도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용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내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3억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지불 요금표는 일부 항목 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이상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 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 및 전체 미용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한 달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정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경고 조치 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와 한국미용사중앙회의 협의로 미용실에서는 면도날 및 날붙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여 근래 미용실에서 도르코 면도날을 못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25의 긴 머리 소녀가 되겠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열 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외모와 개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은 일정한 속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모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 성장 주기는 과학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나이, 식습관,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에 약 0.35에서 0.5mm, 한 달에는 약 1.25와 1.5cm 가량 자라고 1년에는 약 12에서 1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아침이 되면 자라기 시작해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며 밤이 되면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정 요인들이 머리카락 성장 속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주기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로 각 단계는 머리카락이 성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장기 머리카락의 전체 성장 주기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성장기는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머리카락은 지속적으로 자라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25cm에서 1.5cm 정도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 속도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건강 상태, 영양 섭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경우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퇴행기는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2-3주간 지속되고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며 모낭에 붙어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머리카락의 성장세가 후퇴하며 만약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단계가 길어질 경우 머리카락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기가 있습니다. 이 동안에는 머리카락은 성장하지 않고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보통 3-4개월 동안 지속되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의 주기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계의 균형이 유지될 때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의 자라는 속도는 단순히 길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머리카락 주기의 균형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의 영향입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머리카락 성장 속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잘 살피라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었는가를 유전적 성향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만이 아니라 색상과 질감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고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의 경우는 그보다 느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입니다. 여성과 남성 간에도 머리카락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머리카락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의 영향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나 식습관, 수면 패턴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머리카락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 더 중요한 생리적 기능에 에너지를 모으게 되며 이로 인해 머리카락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머리카락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요소의 영향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는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머리카락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피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성장 촉진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목표는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하고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마사지가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머리카락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모근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유지됩니다. 매일 몇 분씩 두피를 마사지하면 좋고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은 두피와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윤기를 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영양제 섭취가 있습니다.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B와 D, 아연, 셀레늄 등의 영양소는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하여 주기적으로 머리카락 건강을 챙깁니다. 식이요법과 함께 이러한 영양제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그 외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속에서 머리카락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좋은 지방과 단백질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머리카락은 그 성장 속도와 각종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머리카락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과 영양 관리는 머리카락 성장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팁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멋진 머리카락을 유지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피에서 자라는 털입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된 다른 털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풍성하게 오히려 길어진 털이며 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9만에서 12만 올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굵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17에서 18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0.1mm 정도입니다. 밀도는 제곱센티미터당 100에서 150가닥 정도 있습니다. 음모가 제곱센티미터당 30에서 35가닥, 수염이 40에서 45가닥 수준인 걸 감안하면 머리카락은 굉장히 촘촘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머리카락이 자라 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남녀의 모발 성장 속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단발 이하 길이의 짧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 자라는 게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기르기 시작하면 묶을 수 있는 길이까지 꽤 느리게 자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다가 거지종 구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거추장스러운 가운데 잘 안 자라서 버티기 힘들고, 특히 원래 단발이 된 사람이 장발하는 경우 눈썹까지의 길이든 앞머리를 어깨선까지 기르려면 약 15cm 이내로 10달을 길려야 합니다. 기르는 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10달이면 여름을 꼭 한번 겪기 때문에 덥거나 두피가 안 좋아져서 자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별 명칭으로는 한국어로는 머리카락, 터럭, 두발이라 말하고, 영어는 헤어, 중국은 파라고 하고, 그 일본어, 러시아어, 에스페란토, 그 독일어는 하아레라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머리와 머리카락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데 비해서 한국어에서는 특이하게 머리카락의 의미가 머리에 포함되어 쓰입니다. 구어체에서 머리카락만을 가리킬 때조차 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표기의 경우 사람의 신체 전체에 솟아나는 털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머리에 나는 털만을 일컫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른 털과 같으면서도 머리털만은 좀 더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케이스라 합니다. 한 번 난 머리카락은 일부러 뽑기 전엔 평생 안 뽑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우후죽순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서 눈치를 채긴 힘들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각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모발은 좀 더 먼저 빠지고 다른 모발은 좀 더 오래 버티다가 빠지는 차이가 생겨서 부분 새로 갈리는 형식이라서 티가 잘 안 날 뿐이라 합니다. 각 모발은 일정 주기 동안 성장하고 자라고 빠지는데 이를 각각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 부릅니다. 강도가 약할 듯하지만 나름대로 단백질 섬유라서 같은 굵기의 쇠줄보다 질기다고 합니다. 강철 롤러에 머리카락을 넣고 돌리면 롤러에 머리카락 자국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고대에는 긴 머리카락을 꼬아서 활시로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튼튼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라푼젤이라는 동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머리를 먼저 잡아채면 승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통째로 뽑힐지언정 절대로 다발로 손에 잡힌 머리카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속담에 머리카락은 오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럭발을 한자의 자획을 풀어 맞추는 놀이인 파자이면 석삼자와 길장자와 벗우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송창식과 김세환의 긴머리 소녀가 되겠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네,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인종에 따라 모발의 숫자와 자라는 방향은 앞쪽과 뒤쪽과 좌우쪽 등으로 다르다고 하네요. 미용사가 제 머리는 앞쪽 방향으로 자란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동북아인은 모발이 굵고 직모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백인은 방곱슬과 비슷한 물결 모양의 파상모가 흔하고요. 서아시아인과 유럽 등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흑인은 곱슬머리가 흔합니다. 머리카락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머리카락은 단백질 섬유라 유전자가 없는데 흔히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것은 모근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표면의 큐티클층은 물과 친하지 않아서 수분이 머리카락 속으로 잘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부패 속도가 늦어 백골이 된 사체에서도 머리카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도 매우 강해서 강산이나 강염도에서 녹지 않습니다. 그 기능은 미용 외에 용도로는 별 쓸모가 없는 신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이 중요한 이유는 보온 효과에 있습니다. 특히 군 필자들 중 빡빡이로 지내는 훈련소를 겨울에 다녀온 사람들이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비단 훈련소뿐만 아니라 두발 기준이 까다로워 군 생활 대부분을 짧은 머리로 지내야 하는 부대 출신이거나 해병대 출신이면 머리 없는 서러움을 쉽게 체험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체온이 머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다른 털은 다 태화해도 머리카락은 여전히 붙어있는 듯합니다. 여름에 머리카락이 길면 땀이 차는 데다 머리 꼭대기가 찜통이 되어 매우 불쾌해집니다. 특히 피부가 약하거나 떡지는 경우와 두피 얼굴과 곱슬머리 같은 얼굴이 심합니다. 얼굴 같은 경우가 심합니다. 다른 학설로는 직립보행으로 햇빛에 정면으로 노출된 정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란 말도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살아온 흑인들과 추운 지방에서 살아온 백인들의 머리카락, 또 두 환경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모두 다른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근거가 있는 게 실제로 삭발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햇빛이 내리쬐면 머리 쪽이 매우 뜨거워집니다. 삭발의 경우 나가는 열의 양보다 들어오는 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머리의 흰색 계열이면 높은 반사율로 덜 더워집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더워서 모자나 두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머리카락이 없으면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단 머리카락이 없다면 일단 통풍과 열 분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라면 여름에 대머리가 더 시원합니다. 또 땀이 얼굴이나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시야가 중요한 스포츠 중 테니스나 축구하는 사람 중에는 일부러 머리를 일정 이상 기르고 머리띠나 핀으로 정리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에 사물이 부딪힐 경우 완충제 구실을 한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이 넓어 온갖 세균과 오염 물질의 온상이 되기 쉬운 데다가 격투 전에는 상대에게 잡힐 위험도 있어 무술인이나 군인처럼 싸움하는 사람들은 짧게 자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반대로 해전이 주가 되기에 건접성을 할 일이 거의 없는 해군은 물에 빠졌을 때 잡을 데가 없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아 건져내야 한다는 이유로 타군보다 두발 제한 규정이 널널하다고 합니다. 해군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간부나 민간인으로 오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예 빡빡 미는 것도 방법이지만 모발이 아예 없으면 보온과 완충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짧은 머리인 것보다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져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방탄모를 머리에 착용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예 없을 경우 마찰로 인해 머리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야전이나 훈련으로 더럽고 거친 환경에선 최악의 경우 파상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나 자대에서 삭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객기로 그랬다간 행정관이나 고급 장교에게 대머리가 발각되면 말년 병장이라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길어도 위생상 문제가 생기거나 돌보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냥 뒷머리와 옆머리를 치 올려 깎고 앞머리는 약간 길게 두고 정수리를 평평하게 깎는 상고머리, 스포츠 머리 정도로 이발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대머리는 기능상, 미용상의 문제로 별로 선호되는 케이스가 아니지만 독특한 스타일이라서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다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로는 과거에는 근대 초기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가발을 쓰는 게 유행이 되자 일부러 자기 머리를 빡빡 깎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가발 모델들은 자연스러운 가발 착용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더 깎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2011년 12월 7일자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호군의 정언입니다. 잘라낸 머리카락도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가발 자르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밧줄 같은 용도로 쓰기도 했으며 동상 응급치료나 상처를 꿰맬 때도 실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피부가 찢어져 피나는 경우 머리카락을 묶어 임시로 지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삼국사기에 신라군이 군대 보급품을 식량, 은, 옷감과 함께 머리카락을 소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끔 잘린 적장의 머리카락을 적군에게 보이며 니네 대장 모가지가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위한 습독의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관련 질병입니다.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 등 남자 한정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머리카락이 정상적인 주기보다 더 짧은 주기로 교체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탈모라 하며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엄연히 불치병 문수에 들어가 있는 증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뺏기면 서운해진다고 합니다. 평소 머리카락 관리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탈모에 걸리게 되면 침울해지기 십상입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과 증세가 나타난 후에도 진행을 늦추기 위한 꾸준한 관리만이 답입니다. 털들끼리 성질이 비슷해서 다른 곳의 털을 머리에 이식하는 모발 이식 기술도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은 다른 자리에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빠진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 있지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다시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제 모발 두피 협회처럼 빠진 머리를 규정받는 곳도 있습니다. 모발 기증을 하려면 염색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25cm 이상을 길러야 합니다. 선천적 요인으로 아예 털 자체가 나지 않는 무모증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아직도 치유법이 없습니다. 알려진 사람 중에는 배우 마스 레마르키스가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발모광이나 머리카락을 먹는 식이증의 일종의 식모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입니다. 머리카락의 질이나 상태, 직모, 스트레이트 헤어를 말하죠. 반곱슬, 그리고 곱슬머리, 미역머리 등 보통 건강한 머릿결은 촘촘한 빗어도 걸리는 것 없이 깔끔하게 잘 빗기고 햇빛을 받으면 엔젤링이라고 하는 광택이 돌지만 파마나 염색을 통해 머릿결이 많이 나빠지면 푸석푸석해지고 빗질도 잘 되지 않게 되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긴 머리일수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머리카락은 인종에 따라 형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북아인 경우 단면도가 둥근 원형이고 백인은 타원형, 흑인은 더 평평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재결합되는 모발의 특성으로 아무리 손상된 머리라도 드라이나 고데기를 사용했을 시 일시적으로 머릿결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모발에 열을 가하는 행위 자체는 머릿결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릿결이 상한 만큼 열심히 드라이하게 되면 그만큼 머릿결은 더욱 상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머릿결을 위해 아예 드라이를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고서 제대로 말리지 않아 모근에 수분이 남게 되는 경우 모발 손상보다 무서운 탈모를 유발하게 되며 머리니 이과의 곤충으로 이와 비슷한데 사람의 머리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생기기 쉽습니다. 머리카락을 비롯한 털의 색깔입니다. 모색이라 하죠. 인간의 머리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에는 검은색, 너무 짙어서 검게 보이는 갈색과 갈색 색소인 유멜라닌과 노란색과 붉은색 색소인 페오멜라닌이 존재하며 이들의 함량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머리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머리색을 구분해 보면 천연색은 검은색과 갈색, 빨간색, 주황색, 검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이나 회색, 은색이 있고요. 인공색으로는 파란색과 녹색,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로는 연모나 염색약, 탈색, 옴브레, 솜브레, 발레아주, 브릿지, 스크레이 투톤, 반반 머리 등도 있습니다. 그 머리색을 결정하는 데는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이나 아시아인에게 짙은 색의 머리색이 많고 백인에게는 금발이나 적발 등이 많은 등 인종의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그 외에 노화는 머리색의 색소 함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새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하나의 신호로 여겨져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선 염색이나 돌연 변이만 가능한 색상들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돌연 변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끔 발생하여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가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돌연변이 종이 아닌 특정 개체에 한정된 현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편의상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합니다. 종류입니다. 흑발은 모낭의 검은색 계열의 유멜라닌의 농도가 높은 경우 보이게 되는 형질입니다. 가장 진한 색상인지라 다른 색소가 존재하더라도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완전한 검은색이 아닌 흑갈색입니다. 햇빛이 비쳤을 때 붉은 빛이 도는 갈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발입니다. 검은색 계열의 유멜라닌을 주로 가지면서 그 농도가 옅은 경우나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을 경우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머리색입니다. 색소의 농도에 따라 진한 회색에서부터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을 경우 흰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갈색머리입니다. 갈색 계열의 유멜라닌은 주로 가지면서 함량이 높은 경우 여기에 검은색 계열 유멜라닌을 같이 가지거나 페오멜라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동색이나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등의 색상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발입니다. 유멜라닌 계열의 색소가 적고 노란색 계열을 페오멜라닌을 주로 가지는 경우 은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러멜 블론드에서 노란 머리로 그리고 플래티넘 블론드에 이르기까지 그 색상의 변화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적발입니다. 유멜라닌 계열의 색소가 적고 붉은색 계열의
페오멜라닌을 주로 가지는 경우 다홍색, 붉은 기도는 금발과 젓갈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머리입니다. 붉은색 계열의 페오멜라닌과 노란색 계열의 페오멜라닌을 혼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요소들은 기본적인 생리학적 요인부터 식습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각각의 요소가 머리카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으로는 머리카락 성장 대부분은 유전적입니다. 부모의 유전적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 가족에서 태어났다면 성장 속도와 탈모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전적인 패턴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 유전자는 머리카락의 두께와 질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과의 영향입니다. 머리카락 성장 속도는 식습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 B와 E, 아연,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이나 고기, 녹색 채소는 머리카락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머리카락의 모발 구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머리카락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스트레스는 머리카락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퇴행기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결국 머리카락 빠짐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적절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장 속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가 되겠습니다. 식단 구성은 머리카락 성장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추천하는 식품으로는 연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두피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머리카락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각종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고기, 유제품, 해조류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헤어케어입니다. 머리카락의 외부 관리 또한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너무 자주 머리를 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열기는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드라이기 사용 시 낮은 열로 설정하거나 자연 건조를 권장합니다. 또 정기적인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머리카락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와 이를 조절하는 외부 요인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한 관리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더욱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 이 평범한 질문이 그러한 일상 속에서 더없이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머리카락 길이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보다 가장 긴 머리카락 가진 사람이 유독 주목을 받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미용 요소를 넘어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머리카락 길이 기록 보유자들은 오랜 기간 머리를 길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보면 중국 사람이 시우치핑은 머리카락 길이가 5.62m로 성인 남성 3-4명이 길게 누운 것과 비슷한 길이입니다. 13살인 1973년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머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몇 시간이 걸리고 말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트람반 헤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으로 유명합니다. 생전에 6.7m까지 자랐으며 기네스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만큼 긴 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머리를 감지 않는 독특한 관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은 것이 오히려 모발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머리 감는 데 걸리는 시간은 허리까지 오는 길이의 경우 감는 데 20-30분 걸리고 몇 미터의 경우는 샴푸와 헹굼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연 건조의 경우 하루 종일 걸리고 헤어드라이 사용 시에는 2-3시간 소요되므로 보유자는 머리 감는 횟수를 최소한 줄이는 전략을 쓴다고 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제품과 비용입니다. 최장발인 경우 특수 제품된 빗과 고영양 헤어 트리트먼트 그리고 천연 오일을 사용합니다. 샴푸나 컨디셔너는 대용량 제품이 월 약 한 50에서 100불이 소요되고 헤어 마스크나 단백질 수분 보충제는 월 30에서 80불이 든다고 합니다. 천연 오일은 월 20에서 50불이 들고 특수 빗을 제작하는 데는 30에서 100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월 200불이 소요되고 연간 수천 불을 투자를 요합니다. 긴 머리 유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헤어케어 방법,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긴 머리 가진 사람이 나오겠지요. 이들이 어떤 관리 비법을 사용할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1층의 긴 머리 소녀가 되겠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개울 건너 작은
시